9월 어느 날 중국 닝샤 자치구의 교도소에서 수갑을 차고 발에 쇠사슬이 묶인 한 죄수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구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그의 수십 마리 개들도 함께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심지어 이 사건을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알고 보니 사람들의 반응은 그 남성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을 집 앞마당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번 범행이 성공한 후는 자신의 애완견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먹였으며 그 개들은 주인의 세심한 관리 아래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방식과 범행 후 남겨진 흔적들을 처리한 수법이 충격적이어서 언론과 대중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6번째 피해자가 드러날 때까지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월 어느 날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였던 장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매우 걱정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가족들을 통해 장 씨가 실종되기 전 친구 펑 씨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펑 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장 씨를 만난 후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자의 다른 지인들과 접촉해 추가 단서를 수집하려 했고 장 씨가 사업상 원한을 산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일 때 장 씨와 펑 씨의 또 다른 친구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자는 최근 펑 씨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 도중 호출기가 울렸고 펑 씨가 그것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호출기가 바로 장 씨의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놀란 반응을 본 펑 씨는 장 씨가 자신에게 큰 돈을 빌리고 이 호출기를 담보로 맡긴 뒤 운남으로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와 펑 씨의 친구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그는 장 씨의 실종 이야기를 꺼냈을 때 펑 씨가 너무 무심하고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점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장 씨와 펑 씨의 친구가 제공한 이 중요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펑 씨에게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 남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매우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펑은 1962년 닝샤 자치구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가족은 중산층 계층에 속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권력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펑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그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갔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경쟁자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들을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펑의 부모는 일 때문에 매우 바빴기 때문에 아들을 직접 가르칠 시간은 거의 없었고 아들의 물질적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충족시키기만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소통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펑은 점점 이상한 성격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비록 펑은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렸지만 이는 그가 쉽게 화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량배로 여겨졌습니다. 펑은 자주 반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사들도 무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거만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한 교사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펑을 지적하자 그는 분노에 차서 그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퇴학당했습니다. 펑은 그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반항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펑은 점점 더 거만해졌는데 그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권력 있는 아버지가 모든 뒷수습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없는 심리로 인해 펑은 대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는 값비싼 물건들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펑은 경찰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언제나처럼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펑의 행동은 그의 커리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났고 아들을 보석으로 구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엄하게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법의 기준에 따라 펑을 엄격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펑은 2년 동안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동안 펑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었고 그는 감옥 규칙을 여러 번 위반하여 교도소 직원들의 특별한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기를 특별 사면 없이 끝까지 마친 후 펑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펑은 부적절한 행동 외에는 아무런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펑이 26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교육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그를 임업연구소에 취직시켰습니다. 직장에서 펑은 한 여성 직원을 만나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모의 지원으로 결혼식 비용 전부를 마련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펑이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고 가정의 기둥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그간의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펑은 더 이상 일에 집중하지 않았고 자주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드나들며 자신의 욕망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는 손해를 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히 아내에게 화를 내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펑은 아버지의 단순한 바람조차 이루지 못했고 그런 삶이 지루하고 흥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회사는 더 이상 그를 감당할 수 없어 무급 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펑은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집에서 개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20마리 이상의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들은 매우 사납고 짖는 소리가 심해 이웃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점점 개들의 수가 많아지고 소음이 잦아지면서 이웃들은 피해를 우려해 펑과의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아끼는 동물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격은 예전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게 변했습니다. 펑의 아내는 과학연구원이었으며 자주 외부로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집에 오래 머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대화가 부족해졌고 남편의 태도도 점점 이상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얼마 후 펑은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외부에서 다른 여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매우 분노했고 별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펑은 이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아내에게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펑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경찰은 그가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경찰은 펑이 장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소환해 진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정보들은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사관들 앞에서 펑은 진술을 거부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이틀 동안 음식과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 주목하게 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펑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입구에 도착하자 펑은 자신의 비밀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집 마당에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의 애완견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먼저 제지했습니다. 집에 대한 수색을 통해 경찰은 장 씨의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다른 4건의 사건과도 관련된 여러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임신 중인 여성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어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뒷마당, 즉 펑이 평소 개들의 먹이를 주던 장소에서 수사관들은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음식으로 보이는 증거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이 증거물들 앞에서 펑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6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경위를 매우 침착하게 설명했으며 이러한 태도는 수사관들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 번 출장 중에 펑은 기차에서 한 여자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접근했고 식사를 사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친해졌습니다. 펑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자 여자 대학생은 그의 말에 전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를 매우 존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펑은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여자 대학생에게 아버지가 권력자라는 말을 하며 졸업 후 취직이 어려우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펑은 그 여자 대학생에게 인천시에 며칠 동안 머무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취업 기회를 생각하며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펑은 그녀를 데리고 저녁을 먹고 쇼핑을 시켜주었으며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펑의 후한 대접에 매우 만족했고 그날 밤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펑은 더 이상 그녀에게 처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펑이 취직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자주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인천에 계속 머물며 펑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펑은 이미 해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점에서 그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단지 별거 중이었기에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고 이 귀찮은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다시 한번 직장을 마련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펑은 분노가 폭발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펑은 미리 준비해둔 물건을 들고 여자친구가 화장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펑이 처음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만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워하며 바닥에 남은 증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걱정했습니다. 결국 여러 생각 끝에 펑은 사건과 관련된 물건들을 자신의 뒷마당, 즉 평소 애완견들을 훈련시키던 공간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 나머지 흔적들을 집안 구석에 파묻어 증거를 숨기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펑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오만해졌으며 심지어 희열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1990년 펑은 물건을 훔친 후부터 혼자 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을 대상으로 기이한 행동을 시도했지만 곧 만족하지 못했고 집 앞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을 보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말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펑은 한 사람이 사장에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들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화가 난 듯이 친구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펑이 선택한 해결 방법은 그가 이전에 훔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사장과 관련된 2명의 운전기사에게 접근하여 교통수단을 빼앗고 사장의 흔적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목표한 인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운전사 2사람의 상태를 보고도 펑은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된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와 자신이 평소에 개들을 훈련시키던 뒷마당에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펑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3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겨울, 펑은 한 호텔에서 춤을 추던 중 류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아름다운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펑은 류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영원히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했고 그녀는 그의 매력에 끌려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류는 펑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고향에서 남자친구를 만났고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에게 3,000위안을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펑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류와 결혼할 의도는 없었지만 사랑했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느낀 펑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늘 그렇듯이 펑은 류를 집으로 초대했고 조용히 사전에 준비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사건과 관련된 물건은 모두 뒷마당에 숨겼습니다. 5일 뒤 일부 이상한 증거물이 지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펑은 유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전 직장 동료였고 펑보다 7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펑의 남성적인 매력에 끌려 점점 가까워졌고 2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1994년 4월 12일 유는 남자친구의 집에 와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정하게 알리며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펑은 겉으로는 매우 기뻐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펑은 유가 혼자 있을 때 또다시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과 관련된 물건을 숨기기 위해 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묻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는 바로 장 씨였으며 경찰은 그를 실종자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펑은 친구였던 장과 관련된 사건 역시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1994년 말 펑과 그의 친구 장은 술을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장은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자랑했고 연말까지 150만 위안을 모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장은 펑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말투는 펑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한 후 펑은 장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가 방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장이 더 이상 정신이 또렷하지 않게 되자 펑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리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년간 마당에 있던 개들은 주인이 던져주는 특별한 음식을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은 그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1995년 4월 13일 펑은 위에 5건의 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에 공식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구치소로 이동되기 전 기자들은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기자가 그 많은 증거물을 집에 가져다 놓고도 밤에 무섭지 않았냐고 묻자 펑은 자신있게 귀신이나 신은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개에게 를 먹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펑은 태연하게 내 강아지도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분노했지만 더 이상 펑에게 질문하지 않고 경찰이 범인을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펑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대중은 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과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재판은 1995년 안에 열렸고 피해자 가족과 펑의 가족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키고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펑이 정신적 혹은 행동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형법에 따라 그는 고의 살인 및 강도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3조에 따르면 폭력, 협박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해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도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최종 재판에서 법원은 펑의 범죄 행위가 특히 중대하고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최고 형벌인 사형과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하였습니다. 펑 혼자만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가 키웠던 모든 개들도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995년 9월 2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펑에 대한 사형이 공식 집행되었습니다. 펑이 실제로 유명한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993년 영화 노인과 개에 등장한 그 개는 펑이 키우던 개였고 그는 영화에서 개 조련사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93년 유명 감독 셰즈는 단편 소설 식노인과 개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여 노인과 개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후 제4회 상하이 영화 비평가 협회 시상식에서 10대 우수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누구도 연쇄 범죄의 범인이 그런 유명한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펑이 키우며 특별한 음식을 먹인 애완견이 그 영화에 등장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영화 속에서 펑의 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개의 이미지와 노인과의 감정적 상호작용은 영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당시 셰 감독은 여러 마리의 개를 관찰했지만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촬영지 인근의 지역 언론을 통해 개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유명 감독의 이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개를 데려왔지만 적합한 개는 없었습니다. 개가 없으면 여러 장면을 촬영할 수 없었고 영화 제작 일정은 무기한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셰 감독이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펑이 자신의 개를 데리고 오디션을 보러 왔습니다. 감독은 그 개를 보자마자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펑이 키우던 개는 외형이 셰 감독의 요구에 잘 맞았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태도와 동작 또한 대본이 요구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국 촬영은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셰 감독은 매우 만족해했고 펑에게 노인싱의 대역 배우로서 뒷모습이 나오는 장면을 촬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후 공개된 영화에서는 노인의 뒷모습 장면 중 다수가 펑이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약 2년 후 펑의 범행이 드러났고 감독 셰와 제작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많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황새개는 주인공과 진정성 있는 유대감을 보여주었고 그 표정은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낼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그 이면에 그런 충격적인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펑이 개를 키운 목적은 그런 범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애완견들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단지 주인을 믿고 주는 음식을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생동감 있는 연기로 영화에 출연했던 개 조련사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후 노인과 개 영화는 영구적으로 재방송이 금지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펑의 부모가 어릴 적 그를 지나치게 애지중지하지 않고 정신건강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의견은 이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펑이 이미 성인이었고 법적 결과를 인식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펑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서 더욱 흥미로운 사건들을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